안녕하십니까. 메리츠 금융지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메리츠 금융지주의 발표 후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리츠 금융지주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 금융지주 IR팀 김성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메리츠 금융지주 2025년 경영실적 발표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금일 실적 발표 순서는 CEO 인사말, 2025년 경영실적 발표, Q&A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Q&A 세션은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 분들의 현장 질문과 일반 주주들의 사전 질문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주 CEO이신 김용범 부회장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 금융지주 CEO 김용범입니다. 2025년 경영실적 발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IR 컨퍼런스 콜이 지난해 그룹의 경영 활동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최임원 부회장 그리고 화재와 증권의 CEO, 지주 CRO가 참석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Q&A 세션에서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룹의 2025년 경영실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주 실적입니다. 슬라이드 3페이지 2025년 경영실적 하이라이트입니다. 지주의 연결 총 자산은 135.5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7.2% 성장했습니다. 연결 당기 순이익은 2조 3,5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으며 ROE는 22.7%입니다. 25년 EPS는 12,903원, BPS는 59,139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 8.5% 증가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주의 세부 경영 실적입니다. 25년 연결 당기 순이익은 2조 3,501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4분기 당기 순이익은 3,2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습니다. 의료파업 종료에 따른 예실차익 감소로 보험손익은 감소했지만 적극적인 신규 딜 발굴 등에 힘입어 수수료 및 이자 손익이 증가하면서 2.3조가 넘는 당기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계열사별로 별도 당기 순이익은 화재가 1조 6,810억 원, 증권 7,016억 원, 캐피탈 1,3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화재는 인보험 매출 증가와 투자 손익 상승에도 의료파업 종료 영향에 따른 예실차익이 감소하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증권은 기업금융 실적 개선과 운용손익 증가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한 7,01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캐피탈은 영업손익 감소에도 투자자산의 평가손익 및 배당 수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한 당기순이익 1,342억 원을 시현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주의 연결 기준 ROE는 22.7%, 이중 레버리지 비율은 126.8%이며 업계 최고 수준의 ROE와 안정적인 이중 레버리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년 EPS는 12,903원, BPS는 59,139원으로 주당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그룹 부동산 익스포저와 대손 비용 현황입니다. 25년 말 그룹 부동산 익스포저는 30조 원입니다. 국내는 25.6조 원, 해외는 4.4조 원으로 이중 선순위 대출 비중은 89%이며 평균 LTV는 약 46%입니다. 여전히 양질의 자산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5년 충당금 및 준비금 순적립액은 4,0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44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홈플러스 대손비용 2,376억 원을 제외하면 연간 순적립액은 감소했습니다. 25년 수익증권 감액은 2,626억 원으로 적극적인 손상 반영에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25년 이행 현황입니다. 25년 총 주주 수익률은 8.8%를 기록했습니다.
23년 주주환원 정책 발표 이후 3년간 누적 TSR은 173.6%입니다. 주주환원 규모는 지난 2월 9일 신규 신탁 계약 2천억을 포함하여 자사주 매입 1.4조 원으로 25년 주주환원율은 61.7%입니다. 주식의 저평가 심화로 주주환원 재원 모두를 자사주 매입 소각에 배정하였습니다. 25년 12월 말 블룸버그 기준 포워드 PR은 7.2배로 자사주 매입 소각 수익률은 13.9%입니다. 당사의 요구 수익률 10%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공시드린 기준에 따라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계열사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화재입니다. 25년 화재의 별도 당기 순이익은 1조 6,8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의료파업 종료로 보험 손익은 감소했지만 비효율에 따른 사업비 비용 효율에 따른 사업비 감소와 주식 평가이익 증가 등 투자 손익이 증가했습니다. 25년 보험 손익은 1조 4,2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했습니다. 예실차익 감소가 크게 발생했으나 3, 4세대 실손 계약들의 손실 규모가 크게 축소되면서 대규모 환입이 발생했습니다. 투자 손익은 8,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습니다. 양호한 금융시장에 따른 FVPL 이익 증가와 대손충당금 환입 등으로 투자 손익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25년 부문별 손익입니다. 장기 임보험 시장은 해지율 가이드라인 공표 이후로 가파른 성장세가 진정되었고 당사는 수익성 높은 신계약에 집중하면서 신계약 매출은 전년 대비 6% 성장한 월평균 1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5년부터 매출과 수익성의 동반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기상이변에 따른 손해율 증가로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일반 보험은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소액건 사고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CSM 무브먼트와 신계약 CSM 전환 배수입니다. 25년 말 CSM 규모는 11조 1,0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42억 원 감소했습니다. 연간 신계약 CSM은 1조 5,882억 원, 이자는 3,615억 원 증가했으며 CSM 조정은 8,666억 원 발생했습니다. 연간 CSM 상가액은 1조 1,673억 원입니다. 25년 CSM 전환 배수는 12.1배이며 인보험은 12.3배로 전년 대비 각각 1배, 0.9배 개선되었습니다. 투자 이익률과 킥스 비율은 17, 18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25년 누적 투자 이익률은 3.7%이며 킥스 비율 잠정치는 237.4%입니다. 다음은 증권입니다. 슬라이드 19페이지입니다. 25년 연결당기 순이익은 7,6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습니다. 자회사인 캐피탈을 제외한 별도 기준 당기 순이익은 7,016억 원으로 11.3% 증가했습니다. 25년 증권은 더딘 부동산 시장 회복과 녹록지 않은 기업 경기 상황 속에서도 우량 자산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딜 발굴에 집중하여 기업 금융 실적은 개선되었고 금융수지 및 자산운용 등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며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20페이지 부문별 영업수익입니다. 25년 기업금융 손익은 5,02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폭 개선되었습니다. 일부 해외 자산 손상 반영과 승강금 증가에도 양질의 신규 딜 성사와 기존 딜의 상환 및 수익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며 실적 개선을 주도하였습니다. 금융수지는 조달 비용 증가에도 견조한 대출금, 이자 수익 등 영향으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으며 자산운용은 금리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금리 변동성이 높게 유지되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운영 전략 시험과 비투자 자산의 배당 증가로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수수료 프로모션 등으로 위탁매매 수익은 소폭 감소했으며 랩 자산관리 수익 증가와 펀드 운용 성과 보수 증가로 자산관리 수익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리스크 관리 지표입니다. 연결기준 NCR은 자본증권 발행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1,470%까지 상승했으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5.6%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고정이하 여신비율의 상승은 3분기 신규 빅딜 유입으로 인한 기저효과이며 2분기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피탈과 그 외 부문별 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실적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Q&A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내드린 바와 같이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분들의 Q&A 세션 이후 일반 주주분들의 사전 질문 답변 순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Q&A 세션은 약 30분으로 한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분들의 Q&A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삼성증권의 정민기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정민기 연구원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첫 번째로 주주환원 관련된 질문, 두 번째로는 저희 실적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그 주주환원 정책 관련해서 저희 장표에 상세하게 서술을 해주셨지만 저희 이제 월요일에 그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공시하시면서 대신에 이제 올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으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주주환원율이 사실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좀 전향적인 방향성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래도 저번 컨퍼런스 콜에서 일부라도 이제 이 현금 배당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좀 고려하신다고 코멘트를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 이렇게 좀 이 전액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바뀌신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면 추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실적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지주단에서 실적을 봤을 때 판관비가 올해 전반적으로 걸쳐서 좀 많이 증가한 모습을 지금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 좀 증권 쪽에서 좀 많이 판관비가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에 대한 배경 같은 부분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저희가 구조적으로 이 판관비가 좀 증가하는 구간에 돌입을 한 건지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증권의 연결 손익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이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좀 많이 줄은 반면에 영업의 손익이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당기 손익이 증가를 하면서 좀 방어한 모습이 보였는데, 이 영업의 손익이 좀 증가한 부분들에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석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먼저 자본 정책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 추가 자사주 매입 결정과 배당 미실시는 자본 정책의 변화는 아니며 현재 주가 수준과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주가 저평가임에도 배당에 대한 수요를 일부 고려하여 자사주 매입 소각과 현금 배당을 병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회사의 내재 가치 대비 과도하게 할인되는 구간이 지속되면서 동일한 주주환원 재원을 전액 자사주 매입 소각에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수익률과 현금 배당 수익률의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 자사주 매입 소각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 주주가치 제고에 유리합니다. 메리츠는 앞으로도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주주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권 김종민 대표입니다. 지주 판관비 증가는 증권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 실적 관련 질문들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관비 증가 요인은 증권 판관비가 전년 대비 약 2,300억 증가한 영향으로 성과 보상 증가와 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과 보상 증가는 25년 기업금융 실적 개선으로 인한 성과급 증가와 24년
성과급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진 영향입니다. 이는 실적과 연동되는 변동비 성격의 보상이 증가한 것으로 수익성이 훼손되는 방향의 비용 증가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은 리테일 관련 전산 개발 확대로 전산 운용비가 증가하였고, 거래 증가에 비례한 지급 수수료 증가, 기업금융본부 인력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서 일시적으로 판관 비율을 상승시키는 영향이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수익 증가로 이어져 판관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어서 증권 연결 손익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연결 영업이익은 줄고 영업의 손익이 늘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본업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한 것 아닌가라는 걱정 때문에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자산들의 수익 인식 계정 분류 차이에서 발생하는 회계적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당사의 25년 당기순이익은 본업에서 창출된 수익 원천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지분법 평가 자산의 형태로 진행한 경우 별도에서는 영업수익으로, 연결에서는 영업의 수익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로 인해 연결 조정 시 영업수익은 줄고 영업의 이익은 늘어나게 됩니다. 본업에서 창출된 이익이지만 연결회계상 영업의 이익으로 계정 분류되는 규모가 클 경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5년 해외 투자 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 수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연결과 별도 간 자산 평가 방식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들은 연결회계상 영업이익과 영업의 이익단에서 발생하는 회계적 계정 분류의 차이로 최종 결과가 누적되는 순이익단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증권의 연결이익 체력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5년 증권의 당기순이익은 연결과 별도 모두 전년 대비 각각 약 10%와 11%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회장님,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대신증권의 박혜진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신증권 박희진입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논의되고 있던 손해율과 사업비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업계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저희 쪽 영향은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4분기 화재 실적 중에서 투자 부문이 좀 일회성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희 답변 준비한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화재 김중현입니다. 먼저 근본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당사의 재무적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그동안 합리적인 최적 과정을 원칙대로 일관되게 적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세한 영향은 세부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논의와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 담보 손해율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규 담보 손해율을 예외 없이 90% 이상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신계약 기준 현가 손해율을 90% 이상으로 설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채 증가 등 의미 있는 재무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실손 갱신담보의
갱신 후 손해율 가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갱신 이후 손해율을 90% 이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현재 이를 100%로 가정하여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수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부채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 적용 시 오히려 당사에는 벨 감소, CSM 증가 등 재무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사업비 가정입니다. 사업비 가정은 사업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공통비를 전 보험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일부 불리한 재무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향후 구체적인 실무 표준이 확정되어야 영향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공통비 관련 사항은 당사에 기적용되어 있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무 영향은 없습니다. 종합하면 저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 전반에 자의적이고 낙관적인 가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최적 가정을 유지해온 당사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과 변동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부분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투자 부문에는 일회성 요인이 반영되었습니다. 핵심은 채권 포트폴리오 교체에 따른 처분 손실 인식과 이자 수익의 기저효과입니다. 먼저 4분기에 약 1,700억 원 규모의 채권 처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과거 저금리 환경에서 편입한 저이원 채권을 매각하고 고이원 우량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처분 손실이 인식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이자 수익이 개선될 것입니다. 한편 이자 수익은 전년 누적 대비 80억 원, 4분기 단독으로는 전분기 대비 590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25년 상반기에 대출 자산 조기 상환이 집중되면서 당시 이자 수익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기간 변동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4분기 투자 손익 변동성은 채권 교체 매매에 따른 일회성 처분 손실, 상반기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수익 기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대변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CLSA의 신종민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CLSA 신종민입니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해지율 가이드라인 이후에 가격이 좀 정상화되면서 그 대여와 성장세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CSM 전환배수도 좀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환배수 개선의 주요 요인과 이 흐름이 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할지 앞으로의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연말 관측치 반영해서 주요 과정별로 얼마만큼 조정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번 분기 예실차 손익에 대한 설명과 손실 부담 계약 비용 환입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형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저희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화재 김중현입니다. 하나씩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저해지 상품 해줄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당사의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이 함께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CSM 전환배수 역시 의미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수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당사의 CSM 환산배수는 12.1배로 전년 11.2배 대비 약 0.9배 개선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신계약 포트폴리오 내에서 새롭게 적용된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무저해지 상품 비중이 확대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여간 무저해지 시장은 실제로 관찰되지 않은
초장기 구간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해지율 가정을 적용하면서 가격 덤핑이 지속되던 시장이었습니다. 당사는 이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 하락을 감내하더라도 관찰되지 않은 해지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최적 가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았고 MS 하락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금융당국의 해지율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시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쟁사들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당사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저해지 상품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신계약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CSM 전환 배수도 함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전환 배수 개선은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사가 일관되게 유지해온 가치 중심 경영, 합리적인 가정이 숫자로 입증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합리적인 시장 환경이 유지된다면 수익성 개선과 매출량 확대를 통한 이익 재적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말 가정조정과 손익 변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 통계 관측치 반영에 따른 가정조정 내역, 다음으로 이번 분기 예실차 손익, 마지막으로 손실부담 계약 비용 환입 배경입니다. 먼저 연말 가정조정에 따른 CSM 변동입니다. 2025년 연도말 가정조정 결과 CSM은 순중 기준으로 약 250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손해율 가정 변경으로 CSM이 1조 1,400억 증가했습니다. 이는 의료 파업 등의 영향으로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손해율 추세가 예상보다 낮았고 그 통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면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해지율 상승으로 약 5,600억 감소, 교육세율 인상 등을 반영한 사업비 가정 조정으로 약 5,600억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율 개선 효과가 이를 상회하면서 전체 CSM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분기 예실차 손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금 예실차입니다. 이번 분기 보험금 예실차는 마이너스 273억, 예실차 비율은 마이너스 2.2%로 겨울철 호흡기 질환 증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실제 보험금이 예상 보험금보다 일시적으로 크게 발생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예실차 비율은 정확하게 0% 수준, 금액으로는 플러스 7억 수준으로 예정과 실제 차이는 없습니다. 4분기 사업비 예실차는 마이너스 425억이지만 연간 누적 기준 사업비 예실차 비율은 마이너스 3.1% 수준으로 2025년도 성과급 재원이 4분기에 일시적으로 반영되면서 분기 기준으로는 실제 사업비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부담 계약 비용 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분기 손실부담 계약 환입 규모는 2,928억입니다. 과거 손실계약으로 인식했던 3세대, 4세대 실손 의료비 계약들이 의료파업 영향으로 손해율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서 이익계약으로 전환되거나 손실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연말 가정조정은 손해율 개선과 해지율 및 사업비 상승이 상쇄된 결과로 CSM이 소폭 증가했고 4분기 예실차는 계절적 요인과 일회성 비용 인식에 따른 분기 변동성이 발생했으며 손실부담 계약 환입은 실손보험 손해율 추세 개선에 따른 구조적 변화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대표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키움증권의 안영준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키움증권의 안영준 연구원입니다. 증권 쪽에서 질문 3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작년부터 리테일 사업 쪽에서 좀 주력을 했었는데 관련돼서 이제 성과와 뭐 공유 가능하신 지표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쪽에서 이제 지난달부터 이 미국 주식 무료 수수료 프로모션을 중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뭐 회사의 전략이나 계획에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금융 쪽에서 4분기에 수익이 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신규 딜의 증가 아니면은 뭐 혹은 뭐 인력 충원으로 인한 추세적인 뭐 증가인지 아니면은 일회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발행어음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언제쯤 인가가 완료가 되는지 혹은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IMA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한 이제 뭐 중장기 계획도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증권 장원재입니다. 리테일 관련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김정민 대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리테일 부문은 고객 기반 확대와 자산 잔고 증대에 집중하며 사업 체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중심에는 슈퍼 365 계좌의 무료 수수료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거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예수금 자동 운용 등을 통해 고객 체감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로 설계하여 고객 수와 예탁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일평균 1,000명 이상의 신규 고객이 유입되며 디지털 채널 고객 수는 24년 말 8만 6천 명에서 25년 말 43만 4천 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고 예탁 자산은 24년 말 3조 원에서 25년 말 19조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외 주식뿐만이 아니라 국내 주식 거래와 자산, 대기자금 유입 또한 고르게 증가하며 고객 활동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슈퍼 365 계좌의 프로모션 중 미국 주식 거래 무료 수수료 이벤트는 올해 초 종료되었으나 기존 고객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신규 고객에 대해서도 국내 주식 무료 수수료 이벤트 및 달러 환전 혜택, 예수금 자동 투자 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플랫폼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고객 유지율, 잔고 성장, 상품 전환율 등 질적 지표 중심의 성장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채널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의 성장을 위해 작년 2곳의 PIB 센터를 출범시켰으며 기존 영업점들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센터를 갖추었습니다. PIB 센터는 개인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법인 자금 운용, 투자 자문, 기업 금융까지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종합적인 금융 니즈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 규모와 수익성을 높이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리테일 전반의 온오프라인 채널 확장을 통해 단기적인 수수료 경쟁력을 넘어서 자산관리, 금융상품, 트레이딩 연계로 이어지는 중장기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권 김종민 대표입니다. 기업 금융 수익 증가의 일회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4분기에는 SK이노베이션 LNG 자산 유동화 딜 등 신규 딜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 부분이 기업 금융 수익 증가의 주 요인입니다. 다만 이는 일회성 빅딜로 인한 수익 증가 요인을 넘어서 부동산 PF 중심에서 전통 IB로의 성공적인 체질 개선에 따른 추세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R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IB 사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목표로
부동산 부문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기업금융 부분으로 자원과 역량을 확대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금융 부분에서는 기업 맞춤형 자금 조달 솔루션 제공을 통해 금리 상승 등 어려운 자본시장 환경에서도 대형 딜을 성공적으로 클로징하며 메리츠만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 셀트리온 등과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를 발판으로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 고객의 복합적인 조달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솔루션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IB 부문의 순영업 수익 비중은 부동산 부분 54%, 기업금융 부분 46%로 전체적인 IB 사업 포트폴리오가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업금융 부분 인력과 자원을 보강하여 국내외 양질의 빅딜을 소싱하고 그 과정에서 공고해진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전통적인 ECM, DCM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여 IB 사업의 성장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발행어음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실사까지 마친 단계입니다만 아직 최종적인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평가기관으로서 결과를 예단하여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생산적 기업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모험적 DNA를 바탕으로 과감한 기업금융 사업 확대를 성장 전략으로 추구하고 있는 우리 메리츠의 방향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어음 인가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IMA와 관련해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기자본 외형만 감안하면 조만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은 발행어음 인가에 주력하고자 하며 추후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면 IR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두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그 첫 번째 Q&A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한국투자신탁은용의 남영탁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한투의 남영탁입니다. 저도 두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본에 대한 질문이고, 저희가 이제 지난달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 비율 기준이 발표가 됐는데, 현재 이제 저희 기본자본 비율과 중장기 목표치가 궁금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약환권 준비금 적립액이 이번 분기에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업황에 대한 질문이고, 지난번 저희 실적 발표 때 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보험 손해율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가 이 IFRS 17 도입한 이후에 가격 인하랑 적자 상품이 이제 많다고 공유를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타 경쟁사 대비 손해율 상승이 또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저희가 장기보험 쪽에서도 손해율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주CRO 오종원입니다. 기본자본 비율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사의 기본자본 비율 현황입니다. 25년 12월 기준 당사의 기본자본 비율은 82%이며 27년 제도 개정 사항을 반영할 경우 92% 수준까지 지표 개선이 전망됩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 건전성을 시현한 것으로 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인 50%는 물론 권고 기준인 80%를 상회하며
당사가 매우 견고한 자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기본 자본 비율의 관리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사의 기본 자본 비율에 대한 관리 수준은 특정한 수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현 수준인 82%에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향후 기본 자본 비율 관련 제도가 안정화되는 시점에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기준 수치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규모가 평분기 대비 크게 증가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적립액 증가는 현금 유출이나 손익의 변화가 아닌 부채 구조 재편에 따른 회계적 현상입니다. 단분기 손해율 통계를 최신화하는 과정에서 최선 추정 부채가 감소하였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손실부담 계약 환입으로 인식되면서 시가부채 총액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부채가 감소하면서 이에 따라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말 가정조정과 손실부담 계약 환입이 결합된 회계적 구조 변화의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재 김중현입니다. 장기 손해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3분기 IR 때 말씀드렸던 내용, 즉 올해 장기보험 손해율은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변동 없습니다. 당사의 올해 장기보험 손해율 전망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경상적 요인의 해소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나타났던 당사의 손해율 상승은 의료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진료 검진 수요 증가와 일부 비경상적 고액 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요인들은 점차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손해액 추이를 단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당초 내부에서 설정했던 관리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우량 계약 빈티지 효과와 상품 담보 포트폴리오 재편 효과입니다. 당사는 업계 전반이 출혈 경쟁을 겪었던 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 3월까지 가치 중심의 언더라이팅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업계 전반의 손해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부실계약 비중이 경쟁사 대비 낮은 우량한 빈티지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부터는 수익성이 높은 신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적극 재편하고 엄격한 언더라이팅 기준을 통해 신계약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왔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올해부터 손해율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계약 양의 확대 효과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당사는 작년 하반기 이후 신계약의 양과 MS가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초년도 우량 계약의 양을 확대함으로써 나타나는 물량 효과가 손해율을 낮추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당사는 과거에 형성된 우량 계약 빈티지와 수익성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재편 효과, 그리고 신계약 물량 확대를 바탕으로 올해 장기보험 손해율은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관리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첫 번째 Q&A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IR팀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주가 묻고 경영진이 답한다. 일반 투자자분들의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갖겠습니다.
당사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11일간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일반 주주분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총 82개의 질문 중 5개의 질문을 선정하여 어제부터 홈페이지에 공유드렸습니다. 5개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사주 매입 방식 변경 및 현금 배당 비중 상향 등 주주환원 정책 변경 검토. 두 번째는 홈플러스 대출 관련 업데이트. 세 번째는 증권 발행업 인가 진행 상황. 5번째는 증권 제로 수수료 프로모션 종료에 따른 영향입니다. 여기서 증권 발행업 인가 진행 사항과 제로 수수료 프로모션 관련 질문은 기간 Q&A 세션에서 이미 답변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나머지 3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주주 Q&A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사주 균등 매입 방식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향후 매입 강도나 지정가 공개 매수 등의 방식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는 현금 배당 비중을 50%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건 어떠신지요? 네, 이 질문은 지주 김용범 부회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지주 김용범입니다. 자사주 매입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매입액 균등 방식이 중장기 주주 가치 제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사주 매입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방식에는 총 매입 주수를 확정하는 방법과 총 매입 금액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자사주 매입 총 금액을 확정하면 주가 하락 시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방식이 주당 가치를 높이는 데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매입 총 금액을 결정하고 매입액 균등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정가 공개 매수는 장외 거래로서 양도세 이슈가 발생하여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종료 이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상장 폐지 목적이 아닌 공개 매수 이후 주가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의 비중은 주가의 저평가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평가 구간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 비중이 늘고 고평가 구간에서는 현금 배당 비중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내재 가치 대비 현저한 저평가 국면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은 단기 주가 부양이 아니라 주당 가치를 구조적으로 높이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의 기획회생 절차 등 재무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메리츠가 보유한 대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담보물의 실질 가치와 우선 변제권 확보 현황을 고려할 때 원리금 회수 가능성과 회수 지연이 지속될 경우 그룹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질문은 지주 CRO이신 오종원 부사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질문 주신 홈플러스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의 일반적인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대한 보도 내용과 당사가 보유한 대출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은 분리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당사의 대출 채권 상환을 위한 담보 구조는 매우 견고합니다. 저희 익스포저는 홈플러스의 핵심 점포와 부동산 등 시장 가치가 검증된 실질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생 절차 등 외부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최우선적인 변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담보 자산의 감정가는 약 4.5조 원 규모로 당사 원리금의 약 4배 수준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 변동에도 당사 원리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룹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관련 리스크를
내부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따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미 충분한 충당금 및 준비금을 적립하여 대응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그룹의 손익이나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사의 대출 채권 회수 구조와 그룹의 재무 건전성은 매우 튼튼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오늘 답변 드릴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리 상승기엔 보험사 비중이 커서 전체적인 수익이 증가했었는데 이제는 그룹 내 증권의 비중이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만약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면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네, 이 질문은 지주 최임은 부회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지주 최임은입니다. 먼저 화재는 부채가 큰 사업으로 금리가 오르면 미래 지급할 보험금의 현재 가치가 크게 줄어들어 자본과 이익 체력 측면에서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자산의 투자 수익률도 높아지고 상품의 마진도 좋아집니다. 다만 IFRS 17체계에서는 보험 부채와 자산을 동시에 OCI로 관리하고 있어 단기 손익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반면 증권은 운용, 트레이딩, IB 등 보유 자산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화재보다는 크게 반영합니다. 증권의 그룹 이익 기여도가 30% 미만이었을 때보다는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과거보다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금리 방향에 베팅하기보다는 금리와 시장 국면에 관계없이 이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금리 상승 시 화재는 자본과 이익 체력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반면 증권은 단기적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룹은 금리 방향성 베팅보다 이와는 관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리츠의 사업 구조는 금리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과거보다 오히려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네, 금일 준비된 질문과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일 컨퍼런스 콜 자료와 Q&A 세션 내용을 정리해서 내일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룹에 변함없는 관심 보여주신 여러 투자자분들과 애널리스트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